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정보 N 방첩 TV에서 오늘은 방일 윤통에게 돌팔매질하는 공복 괴뢰 무리들아 김대중 오부치 회담의 진실을 알려주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수사를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미지수지만 어쨌든 현재 남부지방검찰청에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희상까지 나서서 김대중 오부치 회담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 문희상이가 누구냐? 바로 김대중 오부치 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줬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 그 다음에 교수나 평론가 등등 어느 누구도 김대중 오부치 회담의 배경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회를 척결하는 시민 모임에서 사건을 대통령실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검찰에 배당을 했고, 검찰이 한 달 이상을 사건 심사를 했다가 배당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회담이 열리게 된 그 시간은 1998년 8월 초경입니다. 8월 초에 일본 정부가 김대중 정부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런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김대중 정부에게 그런 제안을 하기 불과 2주 전에 서울에서는 대한민국 공산화의 첫 단초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1998년 7월 16일 밤입니다. 이때 이 사건을 중앙일보사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제대로만 처리했으면 대한민국은 적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도중에도 적화하니까 저 사람이 미쳤나, 멀쩡한 대한민국을 적화됐다고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적화된 상태입니다. 이 채널의 이름이 정보 N 방첩입니다. 그리고 로고를 잘 보십시오. 여기서 방송되는 내용들은 모두 다 미국 CIA와 미국 국무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998년 7월 16일 밤에 북한 경찰 최인수는 중국에서 안기부 요원들에게 납치돼서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으로 위장해가지고 안기부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안기부에서 고문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최인수를 안기부에서 공작관들이 잘못 잡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문을 하는 안기부 직원들도 고문받는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고문을 중단하고 자기들끼리 대책회의를 하는 그 사이에 최인수가 바깥으로 도망간 겁니다. 무조건 나와서 택시를 타고 한나라 당사로 도주를 했는데, 한나라 당사의 당직자들이 모두 문을 닫고 퇴근을 하는 바람에 최인수가 당황을 해서 다시 간 곳이 바로 중앙일보. 중앙일보사에는 숙직실에 당직자밖에 없으니까 그 당직자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황당해가지고 일단 택시비는 주고 택시를 보내고 숙직실에 있어라, 이렇게 해놓고 월요일날 담당 기자를 만나게 했는데, 그 담당 기자가 위로 보고를 하니까 홍석현이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해서 안기부에 밀고를 해놓고 안기부에서는 전전긍긍하다가 잽싸게 최인수를 다시 붙잡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최인수를 더 이상 고문은 못하죠. 그리고 최인수를 회유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나중에 해드리기로 하고, 그때 바로 중앙일보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바로 홍석현이가 자기 보수인 이건희에게 보고를 해야죠. 이건희는 그 보고를 받고 만세를 부른 겁니다. 즉각 일본 정부에 이 내용을 밀고를 한 거죠. 왜냐하면 김대중이가 일본에서 납치를 당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서 납치를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런 김대중이가 중국서 북한 경찰을 안기부로 납치해서 고문을 했다, 이거를 알아냈으니까 일본으로서는 큰 쾌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즉각 김대중 정부에게 연락을 한 게 8월 초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계열인 중앙일보사로 도주해온 날짜로부터 2주가 안 걸린 사이에 일본 정부는 벌써 액션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내부에서도 이거를 밀고 해야 되냐 말아야 하냐, 이런 시간을 끌었고, 일본 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제보를 받고 어떻게 할 거냐 연구를 한 시간을 빼면은 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봐야죠. 그때 일본은 김영삼 정부 때문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나빴었어요. 그래서 한일 어업협정을 폐기를 하고 신어업협정을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데 한국서 들어주질 않았답니다. 질질질 끄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삼성으로부터 그런 밀고를 받고 8월 초에 김대중 정부에게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통보를 하고 신어업협정의 타결이 그로부터 한 달 뒤인 9월 25일 날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김대중을 협박한 거죠. 우리가 네가 중국에서 북한 경찰 아무개를 안기부로 데려와서 고문한 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게 총풍 사건을 조작하려는 것도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이거 폭로할까? 이렇게 협박을 해야 되니까
김대중이가 무조건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협박을 하자마자 한 달 만에 신업 협정이 타결됐는데 그 핵심이 뭐냐? 바로 독도 인근 수역을 일본과 한국이 공동 관리를 한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11월 28일 날 양국이 서명을 해버리고 그 이듬해 1월 6일 날 국회가 열리자마자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그냥 날치기로 비준을 해준 겁니다. 원래 국가 간의 비준은 여야가 합의 토론을 한 다음에 모든 걸 밝히고 비준을 해주는 게 맞는 건데 국가 간의 협정 비준을 민주당이 날치기로 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을 수사해달라고 지금 대통령실에 민원을 넣고 대통령실은 서울 남부지청에서 수사를 하게끔 조치를 취했는데 수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수사하려면 북한 경찰을 누가 중국서 납치해 왔는가, 그게 사실인가, 이런 걸 조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국정원장들인데 국정원에다 신고를 해도 신고조차가 안 되는 겁니다. 간첩 신고는 경찰만 할 수 있어서 경찰의 국가안보수사국에 신고를 해서도 신고 자체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일개지청에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는 의문이지만 문희상이 지금 김대중 오부치 회담을 본받아라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그때 문희상이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때 문희상이는 국정원의 4차장입니다. 바로 최인수를 중국으로 돌려보낼 때 최인수에게 한국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고 미화 10만 달러를 쥐어준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신업협정 비준이 국회에서 끝나고 2월 달에 최인수를 중국으로 보냈는데 그때 나라가 중국으로부터 또 거덜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므로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 김대중 오부치 회담에 대한 배경과 본질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대중이가 이렇게 놓고 자신이 저지른 국제 범죄, 외환 범죄를 숨기고 바로 모든 어민들이 어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쌍끌이 어선 3,000척을 북한으로 보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장이 독도를 일본과 한국이 공동 관리를 하는 바람에 많이 후퇴해서 제대로 고기를 잡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게 김대중 오부치 회담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주회를 척결하는 시민 모임에서 작게 80518이라는 전자책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1권, 2권, 3권까지 발행이 됐습니다. 4권만 발행이 되면은 5.18 발단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해석이 되는, 해독이 되는 그런 전자책으로서 지만원과 김대령 그리고 5.18 기념재단이나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뿐이 없는 정보엔 방첩 TV를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